자, 이번 시간은 임시정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첫 번째 출발은 뭘 계기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3.1 운동을 계기로 출발합니다. 3.1 운동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일본에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테러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개인이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3.1 운동을 해 나가면서 3.1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참고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 남북 합해서. 밑에는 뭐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2천만이었는데 얼마쯤 참여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겠지. 조선 총독부 통계로 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 통사에 보면 10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약간 뻥을 쳤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으로 확산될 때는 주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람들이 모이는 날짜에 하는 거예요. 뭐야? 5.1장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는 패턴을 잃는 거지. 그러니까 5.1장이 서는 데서 주로 하니까 이게 일본이 어때요? 막아 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통일된 지도부가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한 방에 딱 터뜨렸으면 일본 경찰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겠지. 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두 개 만들어질까요? 여러 개 만들어질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어디라고요? 연해주. 외워야 됩니다. 대한국민의회. 이게 3월 13일 날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으로 누굴 추대합니까? 손병희를 추대합니다. 손병희가 여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감옥에 있죠. 아니, 민족대표 33이 우두머리 아니에요. 태화관에서 어때요? 독립선언서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끌려갔잖아요. 감옥 가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 뭐 한다고?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걸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사람 누굴까? 이동휘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사람은 이상설 선생이야. 이상설 기억납니까? 뭐 하시던 분이죠? 독립운동가죠. 예, 아이 참. 이상설이 을사늑약 처리됐을 때 가장 강력한 과격한 상소를 올립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 백성들까지 다 자살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백성이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고종 황제한테 너 죽어. 그런 의미예요. 이상설도 전주이시야. 그리고 1906년 뭐야? 간도 지역에서 뭐 한다? 서전, 서숙이라는 학교 만들잖아. 그리고 1907년 뭐야? 헤이그 특사로 가신 분이 이상설이에요. 그러면 헤이그 특사로 가서 이주는 죽었지만 이상설은 안 죽었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궐석 재판을 열어서 이상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궐석 재판이 뭔지 알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야. 아, 네가 이상설이면 들어와서 재판 받으러 오겠니? 그래서 사형 선고 내려. 그럼 이상설은 들어오면 어때요? 바로 그냥 넥타이 목에 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주 연해주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독립운동 하신 분이 누구야? 이상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거기 정통령이 이상설, 부통령이 이동휘였어. 근데 1917년에 이상설 선생이 죽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중심이야? 이동휘 선생이 이 동네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중심은 누가 된다고요? 이동휘가 하는 거고. 자기가 대표를 맡는 것보다 좀 더 유명한 사람, 유명인을 추대한 게 바로 손병희였던 거예요. 그리고 4월 11일입니다. 어디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국무총리로 누굴 추대합니까?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때는 뭐였다고요? 국무총리였어요. 그리고 4월 23일 날 한성에서 비밀리에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표회의를 가지는 거야. 국민회의를 가지는 거야. 13도 대표가 비밀리에 모이는 거지. 당연히 비밀리에 모여야 되겠지. 일본 제국주의 치하니까. 그래서 왜 13도 대표가 모여야 되지? 이건 여러분 좀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13도 대표가 모여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화국이 되는 거지.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권력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정관 총재를 선출을 하잖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실체를 가진 게 이 세 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한성정부의 법통,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8월 달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해산해버리고 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누구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동희가 조직을 이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달에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이때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어디로 통합할 것인가? 논란거리가 됩니다. 자, 상하이로 통합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디야? 연해주나 뭐야? 만주로 통합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만주와 연해주의 장점이 있죠. 국내와 가까이 있지.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최소 수십만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 뭐 하기 좋아? 젊은 애들 끌어모아서 무장투쟁하기가 좋아. 하지만 여기는 무장투쟁은 안 되겠죠. 당시 상하이에는 우리 교포가 한 1000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은 불가능하고 거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는 근데 뭐가 좋아요? 제국주의 애들이 어떻게 한다? 여기가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영국, 프랑스 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야? 외교론으로 독립운동하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알겠지. 통합을 어디로 했고? 상하이로 했고. 초대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는 거야? 이승만이 선출되는 걸 통해서 무슨 논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알 수 있어? 외교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최초에 뭐라고요? 민주공화정이고 왕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또 뭐? 삼권 분립. 이것도 나옵니다. 삼권 분립 뭐야? 삼권이 뭐야? 입법행정사법이지. 오 주여,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따로 뽑지 않나요? 국회 사무처는 입법부잖아. 대부분 일반 행정이고, 그죠? 법원직도 있잖아. 자, 입법부 뭐? 이거 모르면 화낼 건데. 야, 임시, 의정원. 내가 왜 화를 낸지 알겠지? 줄이면 뭐? 임정원. 닥쳐. 이거 모르면 이제 혼나는 거야, 이제. 임시, 의정원, 임정원이야. 임정원 검색하면 자꾸 이게 나와. 짜증나. 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임시가 들어간지 알겠죠? 임시정부니까 임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국무원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이고요. 가장 조직이 많고 비대하고 뭐 중심이야? 국무원 중심입니다. 당연히 행정부가 가장 조직이 크겠죠. 그리고요. 알아야 돼. 초대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승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상하이에서는 뭐라고? 국무총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라고? 이게 뭐야?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이미 뭐 한 거야? 1차 개헌이 들어온 거야. 1차 개헌이 된 거야. 대통령제로. 왜? 분명히 우리는 뭐야? 국무총리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명함을 파버립니다. 뭐라고? 프레지던트 이렇게 파버립니다. 왜냐면 이승만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몸으로 느꼈겠지. 그래서 자기는 뭐야?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리고 국무총리를 딴 사람 모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착해 빠진 임정 사람들이 알았어. 우리가 헌법을 바꿀게. 이래가지고 너 프레지던트 하세요. 이래가지고 1차 개헌을.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승만의 클래스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승만이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면 조직은 둘 중 하나야. 이승만이 장악하거나 그 조직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 저거 농담 아니고. 이승만이 그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 뭐야? 대통령 이승만한테 이승만이 장악했다는 뜻이야. 지금. 그 다음에 국무총리 누구야? 이게 이동희.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노동부 장관. 이게 누가 되냐면 이게 안창호 선생. 그래서 초대 임시정부는 요 세 사람의 트로이카 체제였어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봐. 이승만은 뭐 하자는 분이야? 외교 독립하자는 세력의 우두머리겠지.
이동희는 무장투쟁하자는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자의 대표자가 안창호야.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독립운동 세 세력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거야. 자,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독립운동 조직을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지. 심지어 이때 이동희는 무슨 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그럼 심지어 여기 민족주의도 있고 무슨 주의 되는 거야? 사회주의 되는 거야. 다 끌어모은 게 진짜 장점이네. 규모가 큰 건 맞지. 단점은 뭘까요? 서로 싸우겠지 뭐. 한두 번 보나? 우리 조상들인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예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누굴까? 신채호. 신채호는 이승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채호 같은 사람, 그리고 이시영의 형이었던 이회영, 이런 사람들은요, 임정의 기대를 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하이 있지 않고요, 베이징으로 가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어디다? 상하이다. 그리고 어디다? 대통령이 누구다? 이승만이다. 게임 끝난 거지. 1차적으로 무슨 론이 가장 우세했다는 거야? 외교론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올까? 주로 뭐 했냐? 외교론의 내용이 나오겠지. 외교론 뭐 해야 돼? 힘센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간다나 토고 아니겠지. 어딜까? 유럽. 아니 뭐야? 미국이지. 유럽의 중심이 어디야? 프랑스. 프랑스 어디? 파리. 뭐야? 파리 위원부 두는 거야. 파리 위원부. 파리 위원부의 우두머리가 누가 될까? 김규식이 되는 거야. 왠지 뻔하지? 왜 1918년 신한 청년당이라고 만들어지 여기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대표로 김규식 선생이 어디로 가야 돼?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되잖아.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럼 왜 김규식이 갔나? 이유가 있어요. 김규식이 어릴 때 고아가 돼요. 근데 세브란스 집안에서 도와줘서 프린스턴 대학교 석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때요? 아주 자유롭고 되게 똑똑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김규식을 보내는 거야. 근데 김규식이 가면서 내가 파리 강화회의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열심히 뭐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른 나라 애들이 그게 뭐니? 코리아가 먹을 거니? 라고 하면 되게 활동하기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국내에서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슈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국내도 보내가지고 빵 터뜨린 게 3.1운동.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뭐야? 신한청년당 대표로 갔지. 근데 어때요? 파리에 도착해서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뭐가 터지고 3.1운동 터지고 뭐가 생긴 거야? 임시정부가 생겼지. 그 임시정부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을 뭐로 임명한 거야? 외무총장으로 임명한 거야. 그래서 출발할 때는 뭐라고? 신한청년단 대표였고 거기서 뭐가 된 거야?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임명. 그러니까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활동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파리 위원부 대표로 활동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는 뭐였다? 워싱턴은 뭐야? 구미 위원부 이런 걸 두는 거야. 뭐 할까? 하는 게 뭐겠어? 유력한 정치인 만나야 되겠지. 오바마나 뭐 지금 대통령 이름 뭐지? 트럼프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줘야 돼? 봉투 찔러주고 정치자금 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데 첫 해 예산이 무려 70%를 다 써버린다. 그러니까 무기 사는 게 쓴 게 아니고 첫 해 예산의 70%를 외교에 다 쏟아붓는 거야. 그럼 나머지 30%를 뭐 경상비겠지, 인건비 뭐 이런 거지. 월세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올인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면 어떡할까? 대표단은 무조건 보내지. 문제는 뭘까요? 성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 생각해봐. 여러 번 얘기한 당신은 무슨 주의라고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지들끼리 제국주의들끼리 나눠 먹고 잘라 먹고 하는 거지 식민지 조선하고 누가 친하려고 하겠냐고요. 단적인 예로 1921년에 워싱턴 회의라고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 보냅니다. 문전박대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다는 걸 느꼈고 첫 번째. 두 번째. 요 무렵이 1921년 무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하이의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잖아. 국내와 너무 멀잖아.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국내와 연결하는 뭐야? 연통제라든가 또 뭐 교통국이라든가
비밀행정족이 연통제라든가 교통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일본이 바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 파괴돼요. 이게 1921년 말이면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뭐야? 여기 단둥에 이륙양해. 부산에 뭐? 백산상해. 들어봤지? 백산상해는 백산상해 오너가 안희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호가 백산이야. 그래서 백산상해라고 했던 거고. 만주 이륙양해는요. 아일랜드 사람인 조지 쇼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선박회사야. 그 2층에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따로 쓰는 거야. 왜 아일랜드 사람이냐? 알잖아. 아일랜드는 어느 나라 식민지야? 잉글랜드 식민지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월드컵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영국은 축구팀 몇 팀 나가요? 4팀이 나가요. 그렇잖아. 그래서 4팀이 나간다니까?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웨일스 따로 나오고 아일랜드 따로 나오고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오랜 식민 경험을 통해서 축구 모르 축알못이니까 괜찮아. 몰라 돼. 뭘 알아. 야구도 몰라. 축구도 몰라.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뭐 이게 공감대가 있고 대화가 돼야지. 아 오늘 밤에 그지 하나 11년 만에 가을 야구인데 오늘 하늘 공부 안 할 거야. 옆에서 감시해. 핸드폰 뺏어야 돼. 오늘 밤 내 축구만 야구만 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야구 봐야 돼요? 아 경쟁자야? 제기해야 돼? 한국사만 하니까 오늘 저녁 4시간 하늘이 시간 없는 거야. 공부 못해. 하나가 지면 처음부터 막 10대 이렇게 깨지면 때려잡고 공부할 건데 하나 야구는 그런 게 아니거든. 8회 말까지 가봐야지. 마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크게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기면 제가 볼 때 아슬아슬하게 이길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앞으로 한 5게임 할 것 같거든. 다음 주 내내 공부 못해. 다시. 뭔 개소리야.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박살 내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외교를 성과도 없고 연통제 교통이 박살 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돈도 들어오고 자금도 들어오지 않고 인재도 들어오지 않고 임종 고립돼 간다는 얘기야. 상하이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장 밖에서 신채호가 요구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다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 논의해보자. 그러자 만주에서 김동삼 장군도 콜 찬성. 그리고 임정안에 박은식도 찬성. 이래가지고 1900 외워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23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니까. 1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넉 달 반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국민대표회의.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하죠. 자, 생각해봐. 우리 100분 토론 끝까지 본 적 별로 없죠? 그 100분이 그렇게 긴 거는 그지 토론 보면 정말 길어요. 그죠? 야구는 4시간을 봐도 짧아. 근데 100분 토론은 2시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 그러지 않니? 한국사는 막 3시간 공부해도 되게 짧은데 막 국어나 막 행정법 이런 거 듣고 있으려면 막 길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니? 국어 아니다. 온 선생님 죄송합니다. 국어는 재밌대요. 예. 행정법도 재밌겠지. 법은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자 편집해 주세요. 다시 선생님들끼리 싸움 날라. 자 온수의 해병대는 내가 어떻게 이겨. 온수의 유도 국가대표였어. 진짜 유도 국가대표까지 했다. 청소년 대표. 장난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왼손을 뒤로 접고 싸워도 내가 못 이겨. 온생이 이렇게 딱 만져보잖아. 진짜 막 돌덩어리 같아. 전혀 이렇게 막 부드럽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분이 원래 한 90kg 나가던 분이야. 근데 그 다이어트를 그 전에 그랬지. 다이어트를 싹 해가지고 엄청 독한 인간이야. 다시.
국어 따위에게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 다시. 자, 국민 대표회의 할 때 무슨 파? 부셔버릴 거자. 뭐? 창조파. 대표는 누구야? 신채호야. 임정, 니네는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신채호 생은. 뭐 하자는 뒷거리야, 지금. 세계사의 흐름을 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임정의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나가자라는 게 신채호야. 반면에 개조파도 있겠지. 이승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승만만 잘라버리고 문제되는 것만 바꿔서 가자. 임정 많은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척 힘들지 않냐. 이게 누구야? 안창호 선생. 하지만 뭔 소리냐. 임정이 뭐가 문제인데. 임정 고수파도 있어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누굴까? 그래, 이게 김구라고. 이게 김구라고.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김구하고 이승만은 역사의 라이벌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데 김구는요,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었어? 이승만 편에 서 있었어요. 김구하고 이승만 누가 나이 많을 것 같아? 김구가 많을 것 같지? 아니야. 김구가 1876년생이고 이승만이 1875년생이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그리고 또 하나, 김구는 평생 이승만을요, 리스펙트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김구를 리스펙트 하잖아. 근데 그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당시 이승만은요, 정말 굉장히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 누가 보기에? 김구가 보기에. 왜 그럴까요? 스펙이 장난이 아니잖아. 스펙이. 하버드 프린스턴 석박사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잡대 박사가 아니고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석박사라고 상상을 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은 잘 모르지. 아니, 노량진에서 어깨 부딪히면 석사, 막 발이 채면 박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데 있잖아. 일제시대 통 털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사 졸업한 사람 몇 명쯤 될 것 같아? 1000명. 1000명. 일제시대 내내. 학사 출신이 1000명밖에 안 돼. 석사 몇 명이겠냐? 박사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나라 박사도 아니고 뭐라고요? 미국. 또, 야,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야?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야? 가장 좋은 대학교의 석사 박사. 김구는 싸움은 좀 잘하지. 싸움은 좀 잘하는데 김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구는 이승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보면 김구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김구, 감히 내가 이승만 형님을 평가할 수 없다. 그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평가할 수 없고 그분이 결정하면 나는 무조건 따라간다. 거의 그 입장이었어. 그러다가 언제 헤어지느냐? 진짜 마지막에 헤어져. 김구가 뭐 할 때? 남북 협상할 때. 그 무렵에 이승만하고 헤어지는 거고, 현대사 할 때 내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김구, 이승만이 정읍 발언하잖아. 최초로 무슨 정부 수립하자고, 단독 정부, 남한만이라도 위원회 또는 정부를 만들자고 정읍 발언 1946년 6월 3일 날 하잖아. 김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승만 지지했어요. 그래서 봐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뭐야? 좌우 합작이지. 좌우 합작 운동 할 때, 정읍 발언을 반발 좌우 합작 운동 할 때 김구가 해? 안 하잖아.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는 거잖아. 김구가 주도한 게 아니야. 김구는 항상 이승만 뒤에 서 있었다니까. 그때까지도 이승만 뒤에 서 있었어. 그래서 이때 김구는 뭐 했어요? 끼고만 달라고 했어.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문직이를 시켰지. 경무국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뭐야? 내무부 총판. 그래서 내무부령을 발표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시킵니다. 이 논의 자체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거 한 게 누구라고요? 김구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나왔어요. 물론 선택지가 아니라 사료로 나왔죠. 나왔다니까. 그럼 명심해야 돼. 사료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다음번에는 뭐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 이미 내가 그런 걸 문제로 다 만들어놨어. 걱정하지 마. 다음 주쯤에 아마 시험 볼 거야. 정신 차려. 자. 중요한 건 넉 달 반이나 회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은 아예 임정에 관심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만주로 가는 거야. 무장투쟁 하러 가버려. 뭐 안창호도 마찬가지. 다 영어 좀 되는 사람은 어때요? 외교를 하러 가겠지.
그러면 임정은 어때요? 무장투쟁하러 만족할 수 없는 노인네들, 영어 안 되는 노인네들만 남아서 임정은 그야말로 노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김구야. 몇 세인데? 50세인데. 무슨 대한민국 농촌도 아니고.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1925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뭐 됩니까? 탄핵됩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도 있죠. 3.1운동 일어나기 직전에 1919년 2월 25일이야.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돼요. 태극기 만들면서 3.1운동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승만이 종이 편지를 들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디어 프레지던트 윌슨 이러고 편지 보내잖아.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본 식민지에서 빼앗아서 당분간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주세요. 국제연맹이 막 1차 대전 끝나고 만든 국제조직이지. 쉽게 말하면 그걸 왜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 실권자가 누구니까? 미국이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로는 싫으니까 누가? 미국이 대신 다스려주세요. 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지. 이 논리적으로 이걸 가장 잘 비판한 사람이 누구라고? 신철호 했던 기억나지? 그래도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승만 주식기는 없는 나라를 잘도 팔아먹는다. You win. 네가 사기꾼이야. 있는 걸 팔아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없는 걸 파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 정도로 어때요? 핀체어는 이승만을 개쓰레기로 보는 거야. 이거고 이승만은 6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상하이에 얼마나 와 있었을 것 같아요? 1개월, 한 달. 안 와. 대통령인데. 왜? 위험하대. 야, 여기가 위험하면, 여기가 위험하면, 여기나 여기는 그냥 헬이지, 그 자체로. 그래, 위험하지. 미국보다는 위험하지. 근데, 와. 그럼 독립운동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승만은 탄핵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동포들이 성금으로 보내준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해? 임정으로 안 보내고 어떻게 해? 지가 다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백인 여자들 데리고 이제 놀러 다니고, 그래 일본 미국 경찰한테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런 기록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탄핵되고 외웁니다. 2대 대통령으로 누가 취임합니까? 외워야 돼. 누구야? 박은식. 3대는 누구예요? 없다. 왜? 2대까지 끝이야. 그렇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헌법을 바꾸는 거지. 몇 차 개헌? 2차 개헌. 2차 개헌을 통해서 국무령 중심에 뭐로 바꿉니까? 내각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무령이 이제 내각을 꾸려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내각을 못 꾸려.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1927년에 또 바꿔. 몇 차? 3차. 3차 개헌은 뭐라고? 어떻게 바꾸지? 집단 지도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주석이라는 직책이 있긴 있는데 국무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주석을 맡는 거야. 그러니까 주석이 실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한 자리 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만 마세요.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엄청난 뭐야? 침체를 보여줘.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1931년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김구 선생님이 1931년 11월 달에 뭘 만들어? 한인 애국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1월 8일 날 누가 의거하시고? 이봉창. 외워야 됩니다. 이봉창 형님은 어디에서 누굴 노렸는지 알아야 돼요. 일본 도쿄에 가서 일왕을 노렸어. 일왕이 탄 수레에다 어때요? 폭탄을 던졌는데 그 수레에 안 타고 앞에 수레 타고 있어가지고 실패에 끝났고. 실패할 수밖에. 이름이 어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다시. 그리고 이게 중국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봐봐. 한인애국단 만들고 활동은 1932년이야. 11월에 만든 거야. 그럼 그 2달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래서 제가 처음에 흐름 잡을 때가 중요한 거야. 뭐야? 만주사업이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해줘. 그 2달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만보산 사건도 있어. 만보산 사건이 뭔지 알아? 들어봤나? 뭐야? 응? 이름만 들어봤어? 만보산 사건이 뭐야?
만보산 사건은 우리가 만주에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원래 중국 땅이지. 그럼 중국 애들도 거기서 농사 짓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서로 수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건. 근데 그건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농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해서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중국 애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막 죽였다 라고 보도를 크게 오보를 내는 거야.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할까? 짱깨 다 나와 이런 거지. 요즘 같은 거는 대림동 가서 다 박살내버리는 거지. 아 진짜. 이래가지고 화교라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잖아.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유대인하고 화교잖아. 얘들은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자리를 잡으면 계속 성장하지 줄어드는 법이 없대잖아. 근데 화교가 유일하게 줄어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죽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고도로 계산한 뭐야? 한중 분열 작전이라는 거야. 왜? 그래야 두 달 후였대요. 만주를 쳐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어때요? 분열을 시켜놔야 지네들이 만주를 통치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만주를 쳐들어가니까 중국 아이들이 감정이 나빠졌겠지. 이 국민당 기관지가. 이걸 보고 실패한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웃나라 정상이 공격 시도를 받았는데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라고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아이들은 이미 화가 났으니까 아까비 정확히 말하면 불행부중 깻잎 한 장 차이 불행부중이다 라고 불행히도 적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지. 이걸 구실로 일본 놈들이 난데요 머리면서 쳐들어간 게 무슨 사변이야? 상하이 사변.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도 누가 승리한 거야? 일본이 승리한 거야. 그리고 전쟁 축하 파티가 훈코우 공원 현재 루신 공원에서 벌어진 거지. 여기에서 누가 아니구나 미쳤지 이거 뭐야 윤봉길 형님께서 의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라카와 여기 누구야? 시라카와 대장이야.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시라카와 대장. 일왕이 아니야. 일왕을 노렸던 사람들은 의열단에는 누구냐면 김지섭이라는 오빠야. 이중교 니주바시에 폭탄 던진 분이고 그 다음에 이봉창은 일왕이 탄 술에다가 마차에다가 폭탄 던졌어. 구별해야 돼. 공통점은 있지. 일본 가서 일왕을 노렸다. 이것도 충분히 낼 수 있어. 윤봉길 의거를 딱 보고 시라카와 대장이 죽거든요. 폭탄 맞아서. 그리고 그때 시게미스라는 놈이 또 한 놈이 있었는데 얘는 다리가 날아가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 시게미스가 어떤 놈이냐. 점점 승진해서 일본이 1945년 원자탄 맞고 망할 때 일본 외무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한테 미주리호라는 군함에서 항복 사인을 한 데가 누구냐면 일본 외무장관 시게미스야. 이미 13년 전에 누가? 우리 윤봉길이 어때요? 장애인을 만든 놈이지. 이거 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선이지. 일본 제국주의는. 이미 뭐가 된 거야? 장애인이 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윤봉길에 의해서. 이걸 보고 놀란 건 중국 짱깨들이 놀랬어. 중국 국민당 3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젊은이가 했다. 장제스가 감동을 먹지 않겠어요? 생각해봐. 중국 애들이 못했는데 이거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윤봉길이 했으니까 너무 감동 먹고 만나주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돼. 효과 두 가지.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뭐 한다고요? 임시정부를 뭐 한다? 지원하는 계기가 돼. 그래서 얘들도 이제 사관학교 만든다고. 낙양 군관학교 이런 거 만든다고. 거기에 뭘 만들어? 한국인 특별반을 만들어줘. 그래서 중국 국민당 아이들이 걔네들이 만든 사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사관교육, 육사교육을 시켜준다니까. 그뿐일까? 장제스가 임시정부만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누구도 도와줘도 돼. 김원봉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든 것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 전체를 이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 하지만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는 일본이 먹었다 그랬잖아. 임시정부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임정은 뭘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이동기에는 대단히 어때요? 침체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 침체하고 큰 활동이 없었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오빠 따라와야지 카메라.
오기 싫은 거야 지금. 오빠 지금 졸려갖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오전에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영어 선생님 막 기를 다 뺐나 보다. 진을 다 뺐나 보다. 막 욕하고 그랬어요? 욕은 안 하셨는데 말투는 거의 욕이더만. 그래서 전지현 누님 나왔던 영화 기억나요? 밀정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앞부분에서 1933년 항저우라고 나와. 임시정부를 보여주는데 그런 걸 잘 봐야지 역사 공부한 사람이야. 역덕후야. 1933년은 상하이가 아닌 거야. 어디야? 항저우였던 거야. 그랬다가 어디로 이동하자? 난징으로 갔다가 항커우로 갔다가 얘기했지. 저기 광저우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충칭에 정착하는 게 언제? 1940년 무렵에 충칭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자 칠판이 작으니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충칭 시기를 쓸게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임시정부 시험 문제는 상하이 문제가 주로 나왔다면 명심하세요. 앞으로는 충칭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충칭 다녀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1940년 임시정부 안에도 여러 정당이 있었겠죠. 그 여러 정당 중에서 크게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었어요. 김구가 만든 게 뭐야? 한국국민당이 있어. 1935년 11월 달에 한국국민당을 김구가 만들어요. 왜냐면 1935년 7월 달에 뭘 만들어?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거든. 거기에 대항해서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어. 김구는 어디 안 들어가고 민족혁명에 들어가지 않고. 왜? 김구는 뭐니까? 임정고수파니까. 끝까지 임정 깃발 내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야? 김구야.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 누구야? 조소왕이나 지청천은 거기에 들어갔었다고. 근데 김원봉이 주도하는 의열단이 주도하니까 조직을 이 사람들 어때요? 나와버립니다. 조소왕도 나와요. 조소왕은 한국 독립당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청천은 뭐야? 조선혁명당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요. 외우지 말고. 큰 정당이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어. 그걸 3월 달에 1940년 3월 달에 3당을 다 해산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통합해서 통합한 한국 독립당이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 한다? 한독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에서 김구는 무슨 당 브랜드로 활동합니까? 한국 독립당. 그래서 김구의 연관 검색어 한독당 나오는 거야. 그건 요때 이제 통합한 한독당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9월 달에 외워야 돼. 한국 광복군 창설합니다. 1940년 정확히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창설합니다. 누구죠? 지청천.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0월에 4차 개헌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주석. 외우셔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주석은 딱 2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지. 한 분과 한 새끼가 있다고. 한 분이 바로 김구. 한 새끼는 김일성이야. 김일성이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잖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41년엔 뭐 할까요? 나라를 세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 원칙이 필요하다. 뭐야? 건국강령.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반포했고요. 또 하나 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걸 계기로 만다 대일 선전 포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42년 갑니다.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일부가 뭐 한다고요? 합류합니다. 지난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선 의용대는 1938년 한커우에서 만들어집니다. 얘들이 어떻게 한다? 로양, 낙양까지 이동했다가 둘로 갈라져서 윤세주가 이끄는 애들은 화북 지역으로 이동했고 김원봉이 이끄는 사람들은 충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으로 온다 라고 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군과 손을 잡고 인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서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944년 5차 개헌하죠. 5차 개헌을 통해서 뭐 한다? 주석, 부주석. 원래는 부주석이 없는데 주석은 당연히 누구야? 김구지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부주석이래. 누구야? 김규식. 김규식 형님은 민족혁명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김원봉이 조선의용대에 들어올 때 있잖아. 그때 김규식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김규식이 김구보다 절대 덜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김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 하지만 김규식한테 구급 공무원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주석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드는 거. 위인설관. 국어 시간 안 배우나? 그런 것도 배울 거라 아마. 국어가 누구야 국어 다시. 그리고 1945년 뭐 준비하죠? 미 전략정보국 OSS에 돈 받아서 국내 진공을 계획하죠. 하지만 일본이 어때요? 패망하는 바람. 실패로 끝났죠. 요거 했던 사람이 누구야? 장준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충청도반, 전라도반, 경상도반 다 만들어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는데 일본이 너무나도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구는 탄식을 했지. 박수 친 게 아니라 탄식했다고. 왠지 알겠죠. 우리 손으로 맞은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승환 형님이 그랬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냐고.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소련 군대하고 미국 군대가 38선을 나누어서 들어오면서 분단이 될 위기. 실제로 분단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에. 칠판이 작아서 내가 예전에는 큰 칠판이 있을 때는 한 번에 쭉 했는데 칠판이 작아서 여기서 출발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야. 여기까지가 언제라고요? 상하이 시기. 그리고 여기 윗부분 여기는 뭐라고요? 충칭 시기. 자, 지금 뭐까지 다 한 거야?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의 역사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 문제 풀어봐서 알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와야 돼. 내가 지금 설명드린 게 안 나오는 거 한 개라도 없죠?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계시면요. 거의 대부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임시정부와 관련된. 제가 지금 연표식으로까지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순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인물학습 문제에서도 여기서 이제 나오죠. 박은식 예를 들면 1909년에 뭐야? 유교 90논도 나올 수 있겠지. 대동교 창시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뭐야?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맨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거 문화사 파트에 나오는 것과 뭐야? 정치사 파트를 어떻게 한다? 통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김구도 얘기했잖아. 김구가 동학 농민운동 때 어때요?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했던 기억나죠? 그것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언제까지? 현대사에서 활동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물학습 나왔을 때 문제를 안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의 뭐라고? 숙제다. 불만이면 학원을 옮기시든가. 자, 외우시고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숙제 검사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야 돼. 헌법 개정의 순서, 울표가 임시정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정신 챙기고 공부, 복습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쉽시다.